이제까지는 중고 제품이라고 하면 사용성이 낮아진 물건, 그래서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오히려 의미와 어떤 상징적 가치가 더해진 그래서 더 의미가 커진 물건을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내가 데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스니커즈 리세일 시장이 한 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스니커즈 리세일이 뭐야? 신던 운동화 되파는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새 운동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신상이면 신상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가성비 못지않게 내 취향에 맞는 가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 트렌드 연구소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정윤 위원님은 새 운동화가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리세일한 운동화가 좋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어떤 관여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성능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쿠션 네. 좋고 발편한 게 짱이다. 네네. 신상이든 중고든 상관없다. 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 운동화 박스를 딱 열었을 때 그 새로 산 크레파스 냄새가 확 올라오는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런 시장이 성장한다. 그리고 중고로 뭔가를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변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별별 품목이 다 중고 거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네, 그러니까요. 자동차 뭐 이런 억대 그리고 천 단위 이런 품목들이 올라오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몇 천만 원대의 유명 작가가 그린 작품 같은 야. 것들도 올라와서 네. 이걸 이런 플랫폼에서 거래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식과 입학식도 많이 있었죠. 이때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꽃다발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네, 7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네. 그다지 풍성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게 그래서 사진 몇 번 찍으면 이제 효용을 다하는 건데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꽃다발도 이런 중고 마켓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어떤 것들, 특히 식품 같은 방금 갓 만든 것들도 요즘 거래가 되는데요. 심지어 5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 유명한 그 버거 프랜차이즈가 국내 첫 이제 개점을 하면서 그날 모두가 이제 몰려들어서 살려고 했겠죠. 네. 그 버거 세트를 4만 원 조금 넘는 것을 10만 원 가까이 리셀을 하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내가 사서 리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와. 결국 거래가 성사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정말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혼자 출근을 했는데 목소리에서 자꾸 형이 나와요. 형이. 네. 형 이제 들어가시고요. 제 목소리를 곱게 다시 가다듬어 볼게요. 자, 사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다. 효율적이고 요거 싼 값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다. 파는 사람은 어차피 난 사진 다 찍었는데 이 6, 7만 원짜리 꽃다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제적으로는 일단 이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고 거래가 특히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불황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역시 가성비라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 건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이제는 그 채소 마켓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그 자원을 묵혀두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유연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또 실제로는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채소마켓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와. 지역에 따라서 물건의 시세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은 이쪽에 있고 뭐 사는 곳은 저쪽에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인증이 쉽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하면 이제 소소하게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야, 우리가 무슨 그 미국처럼 이쪽 주에서 법 다르고 저쪽 주 법 다르고 그런 게 아닌데 미국은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다. 학용품 문구류 되게 비싼 그런 주면은 그 옆에 만약에 네. 싸다 이거 사다 옆주에 갖다 팔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야,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하군요. 근데 중고 하면은 싸고 좋은 거 혹은 싸지만 품질이 나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선택하는 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고가 더 비싸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하면 그 여기서 약간 연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아나바다 이렇게 아, 네. 저 왜 알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셨다면 이제는 신제품만 못한 그런 중고품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요즘 중고는 N차 신상이라고도 오. 부르죠. 1차, 2차, 3차, N차. N번 구매할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고가 점차 힙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 분야에서 요즘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중고 의류를 거래하는 트레드업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년 이 중고 거래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바로 말에 발표를 했던 것에 따르면 2027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중고 시장이 2배 성장할 거다. 앞으로 라고. 3년 안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4년에 예상되는 것으로는 전체 의류 시장 중에서 중고 의류 시장이 10% 정도 차지할 것 같다. 한화로 따지면 331조가 넘는다라고 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재밌었던 건 네. 그래서 미국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3,000명 넘는 3,01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내가 구매한 의류 3개 중에 하나는 중고로 샀다라는 뭐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진짜요? 3개 중에 하나가 중고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트렌드에 좀 둔감한 모양인데 새로 사는 옷 셋 중에 하나가 중고면 이제는 정말 중고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구나. 이게 그냥 옷을 사는 것 그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밀레니얼 Z라고 부르는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비는 경험을 사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치 소비,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자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실 2030 세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 욕구는 아주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욕망을 절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욕망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옷을 입어보고 더 좋은 옷을 입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중고 거래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이 나의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할 때 보면 굉장히 다르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100만 원짜리를 너무 갖고 싶은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70만 원에 요즘 중고 거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70만 원을 장만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 수중에 남은 돈이 뭐 원래 100만 원이 있었는데 70만 원짜리 샀다라고 하면 보통 30만 원이 남았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빼기 70은 30이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난 아직 6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왜냐? 이 물건을 팔면 60만 원을 다시 얻을 수 있거든요. 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30 그리고 팔면 하는 60 더해서 90만 원을 그대로 얻고 있고 나는 10만 원으로 이 100만 원짜리를 경험해 본 거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야, 이거 약간 기적의 계산법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구입할 때 되팔 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문조사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밖에 이제 없긴 하겠지만 미국 Z세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Z세대들의 82%가 옷을 사기 전에 이게 중고로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새 옷을 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중 반 정도 42%는 그랬을 때 재판매 가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이러면 그 옷 그냥 안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 살 때 중고차 시세 알아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군요. 김민정 님이 맞아요. 저희 집 중고딩 딸들 보니까 옷을 교환해서도 입고 중고로 구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옷이 얼마의 가치가 있으면 상대방이 가진 것도 얼마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갑에 한 푼도 없어도 난 5만 원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하네요. 좀 완전히 발상이 다른 세대 같기도 한데 네. N차 신상의 또 다른 의미가
그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취향을 산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까지는 중고 제품이라고 하면 사용성이 낮아진 물건, 그래서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오히려 의미와 어떤 상징적 가치가 더해진 그래서 더 의미가 커진 물건을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내가 데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판매자의 취향이 중요해집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선택했던 것이고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요즘은 플랫폼에서 그 사람의 판매 이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사람 하나하나의 그 판매 이력들을 쭉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편집샵처럼 이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과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한 회사인데요. 디팝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 이탈리아, 호주, 유럽 굉장히 글로벌로 성장한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독특한 빈티지 의류를 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0대부터 20대 중반 정도의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이런 친구들에게 이 옷이라는 건 정체성의 표현이고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플랫폼을 접속을 하면요. 우리나라 채소마켓은 물건들이 쫙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인스타그램처럼 네. 이렇게 뭔가 사진들 그 사람의 그 피드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기만 해도 펑키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인지 등등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맞는 셀러를 찾아서 대화도 걸어보고 막 댓글도 남기고 굉장히 소셜 SNS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 자체를 하나하나를 일종의 스타 혹은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모델이자 나 저 사람처럼 입어야지. 저 사람이 딱 내 스타일이야. 요렇게. 이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 별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플리마켓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다 개방할게요 이러면 전국에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셜에 이제 판매가 붙는 형태였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게 되는구나 싶으니까 먼저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셜을 또 구축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디팝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셀러들이 좀 베스트셀러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포인트를 쌓고 점수를 쌓고 이런 우리가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네. 거기서 똑같은 어떤 등급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SNS하고 항공기 좌석만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 국내에도 그런데 이렇게 좀 비슷한 플랫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도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여기도 이제 취향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셀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러를 굉장히 유능한 분들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하다. 유능하다의 기준 뭘까요? 눈을 이렇게 정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쏙쏙 골라오고 또 설명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고 사람들이 탐내는 인재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가 되면 셀러 환영 키트 같은 그런 선물 같은 것을 좀 증정을 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셀러가 되신 분을 소개하는 어떤 인터뷰 글 같은 것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네, 저도 이제 목에 같이 찾아오셨네요. 형님이 네. 자꾸 이렇게 목에 찾아오시네요. 잠깐 물을 한 잔 드시고요. 네. 자, 국내에도 유사한 플랫폼이 있다고 우리 연구위원님이 가져오셨는데 후르츠 패밀리? 약간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뭐 하는 데일까 싶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플랫폼이 바로 그런 플랫폼이고요. 후르츠 패밀리 프리미엄 세컨핸드 패션 거래 애플리케이션. 이름 어렵다. 그러니까 비싼 옷들을 중고로 파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욱이 그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가격은 높은데 이게 정말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네. 걸 이제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류뿐만 아니라 취미용품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요즘 아웃도어 전문
거래 플랫폼도 있는데요. 네. 여기 좀 등린이, 이런 등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아웃도어 용품 사려면 비싸죠. 되게 비싸요. 네, 그런데 뭔가 기능은 또 잔뜩 써 있고 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러한 용품들이 모여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뭐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건 어디에 뭐가 좋아요? 이런 소식들, 정보들도 같이 얻을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나중에 위원님 오시면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거 샀다 후회하거나 아니면 혹시 이거 샀는데 이게 가치가 그만큼 없을까 봐 되게 주저하면서 소비를 하시는 것도 같거든요. 심지어 주식을 살 때에도 이 주식 사도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전망 어떨 것 같냐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요런 심리도 요즘 트렌디한 그런 반응입니까? 트렌디라기보다 그것은 사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네 그냥 본능적인 아, 확인받고자 하는 그 불안감,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네.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플랫폼 이렇게 정보 거래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자꾸만 주변 소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가장 강력한 그 소비의 요인, 영향을 주는 것은 구전이죠. 옆 사람이 야 이거 괜찮아라고 써보니, 하는 거. 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고 중에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들 우리가 낡은 바지라고 안 하거든요. 빈티지 지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최근에 빈티지 가구 거래도 활발합니까? 이거 원래는 사실 단가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저 이태원 일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사거나 아주 시장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요즘에 왜 인테리어 트렌드로 미드 센츄리 모던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 센츄리 모던은 뭔가요? 네, 1940년대에서 60년대 미국 때 나타난 그런 인테리어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철제가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으면서도 간결하고 좀 실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은근히 이런 인테리어 보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확장이 되면서 코리안 빈티지가 네, 또 굉장히 코리안 인기가 빈티지. 많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80, 90년대에 굉장히 이 품질은 좋게 이제 올라왔으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이었던 이러한 가구들이랍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뭐 사미 가구, 리바트 등 당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았던 가구들이 요즘 중고 매물로 올라오기만 하면 빠르게 소진이 된답니다. 소름. X세대는 집에 다 있었던 가구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의류는 1020들이 굉장히 힙하게 입는다면 좀 3040 그 시대의 감성과 하지만 그 어떤 품질을 믿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물건도 역주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90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역주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옛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저도 최근에 옛날 TV 구독했거든요. 이거 행남자기가 다시 그릇이 거래가 활발하다. 참 재밌는데 희소성 있는 물건을 발견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중고 마켓이. 네,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1세대 디카, 그러니까 디지털의 1.0 시대에 나왔던 똑딱이.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없어서 뭐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뭐 캠코더 이런 것들도 왜 이런 것들을 1020 세대가 좋아하나 봤더니요. 뉴진스가 잘못했네요. 네. 이 문화의 영향도 큰데요. 네.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런 것들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연결이 없죠. 그렇죠. 무조건 이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연결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새로운 이게 경험이다. 이 불편함 너무 힙해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가 이 폴더폰, 네. 그렇죠. 네. 폴더폰을 가지고 다녀서 나도 저거 할 거야. 그 꼽는 줄 있는 이어폰 쓸 거야. 이런 사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의 중고거래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네. 이제 중고거래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사실 이 그러니까 중고거래 시장을 달리 말하면 리커머스, 재판매 시장이라고 하죠. 리커머스. 네, 제2의 2차 유통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불황이 닥치면서 이제 기업들이 재고 부담을 많이 안게 되면서 이 기업들 측면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를 가져가죠 하면 그 중간 거래 시장에서 이것들을 팔아주고 이런 좀 자원을 융통하게 해주는 이런 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더 이게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ESG 때문입니다. 그래서 ESG 차원에서 이제 환경을 좀 중요시한다.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소비자들일수록 소비 욕구를 채우면서도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중고거래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성장을 할 텐데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편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중고 아이템이 핫하고 정말 네. 사고 싶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견디는 건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뭐 세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일단 심란하네요. 네, 택배 붙이고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중고거래하는 플랫폼들은 그 서비스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이것을 클린아웃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마디로 옷장 정리하시면 그냥 박스에 담아서 저희 보내주세요. 이렇게. 시원하다. 네, 옷장 정리 네.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박스에 넣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판매 불가 판정이 나는 옷들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뭐 기부를 하셔도 되고. 갑자기 착한 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중고책이 한창 그 중고 거래에서 먼저 이제 선두로 나간 품목인데요. 마치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까다로운 품목들도 이러한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을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임희진님. 아니 이러다가 집안 인테리어조차 체리몰딩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체리몰딩 실어서 밤을 새워가지고 흰색 페인트 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돌고 돌아서 어머 이런 촌스러움 너무 힙해. 지금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권정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